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서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오신 분들은 두 배로 환영합니다. 세 번째 오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중요도. 이 중요도라는 게 원하는 인생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낮출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되시면 3번 눌러주시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부터 보실게요. 네, 땅볼 타구인데요. 타구 느립니다. 일루 잡고 홈에서 포스 아웃. 사실 무사만루라면 기대 득점이 2점 이상일 텐데 자 일단은 아웃 카운트 하나는 득점 없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류지혁은 만들어내야 되고요. 땅볼 타구 이루수 셔퍼드 캐치 홈에서 또 한 번의 포스 아웃. 무사만루가 이사만루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변하고 밀어냈어요. 오른쪽인데요.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무사말로 한화 이글스가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습니다. 이런, 왜 이러는 걸까요? 야외 플라이, 희생 플라이 하나만 쳐도 1점은 최소한 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현실에서도 사실은 꽤 흔하게 일어나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중요하게 상황을 여길수록 현실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의 스타죠. 트랜서핑. 어, 이 트랜서핑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요한 개념인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조금 전 야구 영상에서 어떤 구단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다는 걸 밝혀드릴게요. 네. 이 트랜서핑은 잠재의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그 옛 소련의 러시아의 이제 양자 물리학자였던 바딤 잘란드라는 분이 꿈을 꾸고 꿈에서 받은 영감을 책으로 낸 거거든요. 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죠. 트랜서핑. 트랜스는 다른 쪽으로 건너간다, 옮겨간다. 어떻게? 서핑. 파도를 타고 간다. 원하는 인생을 파도 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내므로써 이 작가 자체가 원하는 인생으로 트랜서핑을 해버렸죠, 사실은. 음. 트랜서핑의 핵심은 현실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파도처럼 현실에 밀려오는 가능성 중에 하나를 타는 거죠. 파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구의 어떤 움직임으로서 만들어진 파도에 내가 올라타서 원하는 인생으로 가자. 그리고 트랜서핑은 그 파도를 타는 기술만 배우면 된다. 간단하죠. 여기서 끝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랜서핑에 나오는 일단 생소한 개념인 펜들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실게요. 펜들럼. 책에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생겨나는 집단적 에너지 구조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너지가 집단적으로 모인 걸 펜들럼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어원을 한번 살펴봤더니 라틴어로 펜듈러스인데 뜻이 매달려 있다, 흔들린다. 펜들럼은 진자추에 자주 비유가 되거든요.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이 흔들거림이 커지면서 펜들럼이 거대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펜들럼은 집단적으로 모인 에너지인데 이 세 개는 모두 펜들럼으로 이루어져 있죠. 에너지로 돼 있으니까. 에너지가 모인 게 펜들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나라는 사람 자체도 하나의 펜들럼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펜들럼은 예를 들어서
종교, 어떤 정치, 국가, 회사, 동호회, 이 모든 것들이 펜들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인 거라 세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펜들럼은 왜 존재하느냐? 펜들럼은 이제 그 목적이 그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게 하는 거죠. 펜들럼은 어떤 특정 주파수가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저 공무원 집단에 들어가면, 조직에 들어가면 어떤 상명, 하복, 아니면 관료적인 체제, 이런 이제 규칙에 복종을 이제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유니폼 같은 거. 유니폼도 그 유니폼을 입으면 유니폼을 만든 주체가 만든 그 에너지, 그 규칙에 복종을 하게 되잖아요. 따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펜들럼은 뭘 먹고 사느냐?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이제 감정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두려움, 흥분, 짜증,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펜들럼은 굉장히 좋아해요. 진자추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리고 더 크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뽑아먹는 거죠. 왜 이제 분명히 좀 싸움이 크게 났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이렇게 크게 될 싸움이 아닌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사소한 말이 왜 싸움으로 번지는 걸까?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싸움? 저도 이제 신혼 초에는 그런 다툼이 꽤 많았죠. 예를 들어서, 어? 치아, 남편한테, 치아, 이렇게 가운데 아무렇게나 짜지 말랬잖아. 한마디를 하면 남편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받아치잖아요. 그러는 당신은 냉동실이 무슨 쓰레기 통이냐, 그게 뭐냐 하면 그 순간 펜들럼은 탁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먹을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 상처를 입고 폐전병으로 남아 있는 경우 많지 않나요? 승자는 없잖아요. 오직 승자는 펜들럼뿐인 거죠. 그 다툼 속에서 생긴 부정적 감정들, 응?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먹은 펜들럼만 거대해져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5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펜들럼의 작용법을 원하는 인생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진짜 합격하고 싶은 회사의 면접 아니면 회사에서 큰 발표를 해야 될 때, 이때는 당연히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게 되죠. 이런 감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도가 높아질 때는 우리는 보통 평정심을 잃게 되잖아요. 불균형한 이제 감정의 에너지 덩어리, 이런 걸 만들게 되죠. 이걸 바로 잉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항상 균형을 맞추려는 기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잉여 포텐셜이 생기면 그거를 가져가 버리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펜들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초조불안 긴장이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에너지를 다 펜들럼에게 뺏기고 면접이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왜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기가 다 빨려버리는 거. 또 더 나쁜 이제 상황은 이런 중요도가 높아져서 그 면접이나 발표를
이제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잉여 포텐셜을 다 펜들럼이 먹어버린 거거든요. 에너지를 가져가 버린 거죠. 이 모든 것이 중요도 때문인 겁니다. 중요도를 이제 높인 사례에 대해서 바딤 젤란드 이분도 남자라서 그런지 세차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기 경험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재밌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세차를 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곧 닦아내고 제 몸처럼 소중하게 보살핀다. 노심초사, 당신은 차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 당신은 차를 향해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유감스럽지만 균형력이 곧 당신의 차를 부숴놓을 얼간이들을 찾아내거나 당신이 들이받게 될 것이다. 이 말투 참 재밌죠? 네. 그러면 이렇게 중요도가 높아졌을 때 뺏기게 될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고 중요도를 낮추면 되겠네요. 그 대안으로 이제 바딤 젤란드는 모든 상황을 게임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 앞에서도 사실은 야구 게임이잖아요. 즐길 수 있는 야구 게임이지만 그 무사말로 상황에서는 게임하듯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도 비슷하게 있는데 이 게임하듯 하라는 이제 말을 생각하고 제가 떠올린 게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물리 시간이었어요.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숙제를 내면은 숙제 검사를 그때는 60 몇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딱 찍어요. 숙제 안 한 것 같은 사람. 그날따라 제가 숙제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올 때 그냥 숙제한 것처럼 난 숙제했어. 응당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옆에 앉아 있던 이렇게 초조불안 긴장하던 친구가 걸린 거죠. 펜들럼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못 보고. 또, 또 한 가지 사례는 50대 이상의 중년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 당시에는 자랄 때 물자가 풍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 옷, 새 신발 얻어 신는 게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막 자랑이고 그랬어요.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이제 얻어 신는 건데, 이 새 신발을 사면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아까 그 바딤 젤란드 세차처럼 망쳐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막 진흙탕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그림의 사진의 신발빵이에요. 신발빵이 먹는 빵은 아니고 새 신발을 사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신발 샀어! 이러면서 밟아주는 겁니다. 새 신발을 더럽히는 거죠. 좀 더 신은 신발처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신발빵이에요. 이렇게 중요도를 낮춰놓으면 내가 이 새 신발이 더럽혀진 걸로 마음 상하는 게 아무래도 덜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펜들럼을 지나치는 지혜 아닐까요? 네. 뭐, 숙제도 안 했지만 한 것처럼,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새 신발도 조금 신은 신발처럼, 그리고 1,000억 원도 이미 번 것처럼 상상으로 경험을 한다면 중요도를 낮추고 가볍게 게임하듯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자분들이 만약에 난 이미 안타 쳤어. 홈런 쳐서 점수 냈어. 이렇게 기뻐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타석에 섰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잖아요. 물론 이게 단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겠죠. 중요도를 낮추면 가벼워집니다. 펜들럼은 무거운 에너지,
무거운 감정 에너지를 좋아하거든요. 그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다 무거워요. 반면 감사, 행복, 충만, 풍요 이런 것들은 가벼워서 펜들럼이 훨씬 더 못합니다. 멀리 1,000억 원을 벌었다는 저 시점에서 내려다보면 전체가 앞뒤가 모두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통찰이고 창의력이죠. 그리고 점차로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 영감, 아이디어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원하는 것을 욕망하지 마세요. 중요도가 올라가니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 결정하세요. 선언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와이였습니다. 사랑합니다.